안녕하세요. 네, 제가 갈수록 세련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는 덜렁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가방 정리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인사를 내가 2번 받게 돼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이제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인사를 하니까 깔끔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람은 그래 조금씩 발전해야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장자라는 책의 2번째 장 재물론을 이제 하는 날입니다. 재물론. 재물론인데 이거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읽기도 해요. 아니 2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2가지인데 재물론이라고도 하고 또 재물론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재물론 하면은 다 그 세계에 대한 온갖 그 주장들을 바르게 한다, 혹은 평정한다, 가지런히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재물론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보는 것에 관한 주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아주 고도로 정확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근데 저는 그냥 둘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재물론입니다. 재물론 이 첫째 장이에요. 첫째 장. 그런데 재물론 첫째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곽자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사람 이름이에요. 남곽자기가 스승이고 안성자유가 제자예요. 그런데 이 안성자유라는 제자가 어느 날 스승을 보니까 스승이 안진뱅이 책상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이전에 앉아 있던 모습하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딱 이렇게 안진뱅이 책상으로 모습이 제대로 보이고 자기 선생님은 자기 선생님 모습 제대로 보이는데 그날은 보니까 이 선생님이 책상에 그냥 푹 파묻힌 듯이 별로 선명하게 구분도 안 되게 앉아 있어요. 마치 불 꺼진 재와 같아. 불 꺼진 재. 이때 생각하는 재는 집불 떼고 나면 그 재 있죠. 모양이 항상 풀어져 버리는 그런 불 꺼진 재와 같고, 또 모습이 이 짝을 잃은, 즉 실현당한 것 같다. 실현당한 것 같다. 실현당하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현상이 뭐예요? 어깨가 축 처지고 기운이 쭉 빠져서 자기 모습의 형체가 완전히 흐트러지죠. 그래서 실현당한 사람은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완전히 흐트러져, 자기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성자유가 스승님한테 선생님 그 이전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스승님이 오늘은 불 꺼진 재와 같고 실현당한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곽자기, 즉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성자유야, 너 많이 컸구나. 아주 발전했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아봤냐? 그것을 알아본 거 보니까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죠. 나는 나를 장례지냈다. 나는 나를 보통은 장례지냈다. 그런데 나는 여기를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를 가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나는 나를 살해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글자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상아. 나는 나를 장례 지냈다. 나는 나를 장례 지냈다. 이게 상갓집, 초상났다 할 때 쓰는 상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하면은 나는 나를 장례 지냈다라고 하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려면은 나는 나를 죽여버렸다. 나는 나를 살해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한번 이 공부를 하는 사람밖에 이 글을 보려면은 잠깐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있어요. 오상, 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오상기라고 안 하고 오상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논어의 극기복례는 극아복례가 아니죠. 그렇죠? 극기복례죠. 그러니까 기는 경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것까지 포함한 자기. 물론 아가 그렇다는 거 아닌데, 물론 아주 경험적인 단계에 있는 자기. 그리고 아직 공부가 안 됐을 수도 있는 자기. 그 다음에 아는 어떤 가치관이랄지,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랄지, 그 다음에 의식,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포함돼서 표시한 나. 그렇죠. 근데 오는 조금 보편화된 나. 수련이 돼서 어느 단계에 이른 나. 그럴 때를 오라고 표현해요. 자, 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극아복례가 아니고 극기복례다. 오상아지 오상기가 아니다. 무아라고 그러지 무기라고 나눈다. 무기라는 용어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아, 그 다음에 나를 벗어난다고 하다 탈아 그러지 탈기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아오 이 한자가 포함하는 그 내용을 좀 구분하면서 글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거는 오상아입니다. 이거 나는 나를 살해했다. 나는 나를 장례 지냈다. 나는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 남각자기가 야, 이걸 알아보다니 너 참 대단해졌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제자가 그럼 그때 선생님 나 정말 대단해졌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저 요즘 대단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글이 계속 이어질 수 없잖아요. 선생님도 할 말이 있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너 참 대단해졌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저에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제자들이죠. 그래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남각자기 스승이 그래 말이야, 나를 살해한다는 거는 이러이러한 뜻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또 그렇게 수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서 합니다. 이 세상에는 피리라는 것이 있다. 땅의 피리가 있고 사람의 피리가 있고 하늘의 피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피리는 소리가 나지 않느냐? 그 피리는 뇌라고 그래. 왜요? 그러니까 지뢰, 일뇌, 천뇌 이 세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장제에 관해서 쓴 논문들이나 글들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특히 제 논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땅이 말이야. 땅이 한숨을 쉬고 숨을 내쉬면은 그것을 바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한번 움직이면 세게 불면은 나무에 생긴 구멍들 있지. 그 구멍들을 지날 때마다
그 구멍들이 소리를 내. 깊은 것은 깊은 소리를 내고 작은 거는 작은 소리를 내고 모양이 울퉁불퉁한 거는 또 거기에 맞는 울퉁불퉁한 소리를 내겠지. 땅에도 구멍이 패여 있어. 그 구멍을 바람이 지나가면은 거기서 소리가 나. 이것을 인뇌라고 그래. 아니, 지뢰라고 그래. 내가 틀렸는데 왜 안 웃으세요? 자, 그것을 지뢰라고 그래. 땅이 내는 피리 소리야, 이거는. 땅의 피리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뭐, 사람들이 피리를 불지, 거기에 네가 바람을 넣어봐봐. 그러면은 구멍을 막을 때마다 소리가 달라져. 그래서 어떤 통에다가 비율을 맞춰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내. 그래서 소리를 다르게 내는 그것을 사람의 피리라고 그래. 그러면은 천례는 무엇이냐? 남각자기가 천례는 무엇이라고 말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런데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모든 소리를 나게 해주는 누가 그러면은 소리를 내게 해주는 어떤 근원, 그 다음에 주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만 말을 맞춰. 그러면 누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소리를 나게 해주느냐? 누가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게 해주느냐? 그것을 우리가 천례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천례라고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천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 없기도 할 것 같은 말만 남각자기는 하고 끝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각자 바람이 불어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 이 말은 뭐예요? 바람하고 자기 모양하고 맞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그것들은 다 자기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각자 자기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그럼 바람이 멈추면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모두 각자 자기의 모양에 맞춰서 자기가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소리를 나게 해주는 그것은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여기 이제 의문문으로 끝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원, 어떤 소리를 나게 해주는 주제자, 근원, 이것이 있다는 소리를 장자는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냥 이런 자연 현상이 전체, 즉, 이걸 제가 유동적 전체성이라고 그랬죠. 그냥 이 유동적 전체성이 있을 뿐이야. 자, 이런 이야기로 장자는 이야기를 마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서 보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상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좀 알고 그 뒷이야기를 보면은 그래도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오상아는 저는 장자 전체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될 몇 개 문장 중에 대표적인 문장을 저는 오상아라고 그래요. 자, 나는 나를 죽였다. 그런데 우리 한 지성적 흐름에는 크게 두 계열이 있어요. 한 계열은 이 세계는 어떤 토대에 서 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한 부분이 있고, 한쪽이 있고, 또 한 부분은 토대라는 것은 없다. 그냥 하나의 어떤 관계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자, 공자 같은 계열은 혹은 또 모더니즘은 토대가 있다는 쪽이에요, 없다는 쪽이에요? 있다는 쪽이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토대가 없다는 쪽이 노자나 불교나
장자예요.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토대가 어떤 하나의 토대에서 어떤 뿌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그냥 관계성으로 존재할 뿐이다 라는 계열이 있다. 그런데 무아라는 것을 혹은 탈아라는 것을 주장하는 쪽은 대개는 이런 노자나 불교나 장자나 이쪽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아 혹은 망아라고도 그러고 상아라고도 그러고 탈아라고도, 이게 전부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에요. 한번 뭐 써보죠. 말 나온 김에.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 몇 가지예요. 망아, 무아, 탈아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우리가 하는 상아도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상아. 자, 망, 무, 탈, 상. 이게 전부 나를, 즉 주체성, 이것을 벗어나는 거다. 벗어나는 거. 사실 이런 전통은,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을 믿는 부류와 합리적인 논증을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는데, 합리적 논증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 논증이 끝나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은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보통 서양 전통에서는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동양에는 이것을 신비주의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그런 어떤 강한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탈아를 서양 전통에서 제일 잘 말한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엑스타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엑스타시. 엑스타시. 이거를 황홀이라고 그래요. 황홀. 황이나 홀이라는 글자는 도덕경에도 나오는 글자예요. 황은 눈이 너무 부셔서 안 보이는 것, 제대로 알 수 없는 것, 이걸 황이라고 그래요. 홀은 너무 어둑어둑해서 그 경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 이걸 홀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황홀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선명한 경계를 가늠하지 못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상태, 그렇지만 있는 것 혹은 느껴지는 것, 이걸 우리가 황홀이라고 그래요. 황홀. 자, 엑스타시는 뭐냐? 엑스타시는 스타시스예요. 엑스타시스. 스타시스라는 말은 멈춰 있는 상태.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상태.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는 상태. 이거를 스타시스라고 그래요. X라는 것은 벗어난다는 상태예요. 벗어난다. 그러니까 엑스타시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벗어나는 상태를 엑스타시라고 그래요. 황홀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생각과 특정한 문법으로 견고해진 내가 나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법이나 그 다음에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또 벗어나기 전에는 내한테 익숙한 논리와 방법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를 보는데,
이것을 벗어나면은 내 위에서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보게 돼. 그러면 어때요? 나는 전혀 다른 나로 등장해. 나를 벗어나서 세계를 보는 것과 내 안에서 세계를 보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인식 자체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나를 벗어나서 보는 나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요. 그 어떤 불분명하고도 모호하지만 전혀 새롭게 등장하는 나를 보는 그 순간은 나한테는 황홀경이다. 나한테는 황홀경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타시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엑스타시 혹은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거는 서양 지성사에서는 로마 시대 말기에 등장했던 신플라톤주의가 매우 분명해요. 그 신플라톤주의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용어를 일자라고 그러는데 세계 전체성. 세계 전체성. 일자. 그 일자와 합이라는 능력은 합리적 논증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건 뭐냐? 나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논리를 무화시키면서 내가 그것과 전면적으로 마주하는 자세로만 그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자 안에서 소요유, 작회 이런 개념들은 전부 유동적 전체성으로서 세계를 진실하게 합일되려면, 거기에 진실하게 합일되려면은 네가 특정한 장소성과 시간성 그리고 교육받은 내용, 그것으로 갇혀 있어서는 이 유동적 전체성을 만날 수가 없다. 이 유동적 전체성을 제대로 만나려면, 이건 다시 말하면은 너에게 해석되고 읽혀졌던 진실 이상을 원한다면 너는 너한테 해석되고 너한테 포착됐던 그 진실에 접근하는 그 방식으로는 할 수 없어. 너한테 해석됐고 포착됐던 그 진실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 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네가 시간과 공간과 교육된 내용에 갇혀있는 그 폐쇄성을 깨부시는 수밖에 없어. 그 깨부시는 그것을 뭐냐? 지금 현재 이것을 너는 죽이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을 우리는 죽이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반성이라고 합니다. 반성. 혹은 각성이라고 돼요. 각성. 그러니까 이 각성된 이 상태를, 각성의 상태 혹은 자각의 상태. 자각이란 뭐냐?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 엑스타시스 할 수밖에 없다. 엑스타시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엑스타시스 한 상태를 경험하거나 엑스타시스 한 상태에서 나를 내려다보거나 하는 이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만 너는 너한테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맞이할 수 있어. 혹은 세계 전체와 합일할 수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상하, 망하, 무하, 타라 이 계열에서 하는 말의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왜 이 말들을 하는 어떤 계열들은 왜 공통점이 있냐? 노자, 불교, 장자 혹은 서양의 일군의 신비주의로 해석되는 사상들, 그거 다 비슷비슷한, 그 비슷비슷한 것, 그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세계가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계는 관계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자, 앞에서 잠깐 지금 이 엑스타시 이 단계, 즉 이 무아가 이루어진 그 상태를 혹은 그 상태에 이른 자가 도달하는 어떤 특별한 곳 혹은 그 상태 자체, 이게 황홀경을 경험한 사람이 이르는 그곳이거나 황홀경이 보여주는 그 자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그것을 무릉도원이라고도 그래요. 혹은 파라다이스라고도 그래요. 혹은 천국이라고도 그래요. 천국,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극락, 이것은 나를 벗어난 사람들,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매우 황홀스러운 어떤 세계다. 그것이 적이 있는지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거는 알 길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다. 알 길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망아, 타라, 상아, 무아를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전혀 다른 진실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죠. 반야심경의 전체 제목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뭐예요?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다는 저기로 건너간다. 저기로 건너간다. 그래서 지혜가 완성이 돼.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핵심 경전이다. 그것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핵심 경전에서 말하는 주장의 핵심은 뭐냐? 그 말할 때, 내가 볼 때 그것은 바라밀다예요. 바라밀다. 저기로 건너간다. 이것이 뭐냐? 내가 볼 때는 엑스타시스. 엑스타시스. 여기에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상에 갇혀있다. 상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에 갇혀있다. 자, 반야바라밀다 심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자재보살, 관세음 보살의 뜻이에요.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아주 깊게 저기로 건너가는 수행을 할 때 조견, 두루 본다. 조견. 뭐냐? 오온계공. 오온계공. 오온이 모두 공이다. 오온이 모두 공이다. 이 말은 이 세계가 다 관계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관질? 이 세계가 그건 비겁한 태도예요.
인간은 절대 50점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좌우지간 뭐 아니면 더해요. 100점을 추구해야 돼요. 100점을 추구해야 돼. 자,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이다. 이 말은 이 세계가 관계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본질적 토대 위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관계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관계. 관계, 오온, 개공. 그 관계라는 말을 불교계에서는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인연이라고 말해요. 인연. 인연이라고 말해요. 그 조견, 오온, 개공. 이 세계의 존재성은 공이다. 공이다. 관계다. 공이다. 이 말을 또 이렇게 배워요. 제법, 무아. 이 세계에 있는 것은 다 내가 아니다. 제법, 무아. 내가 아니다. 왜 내가 아니냐? 내 개별적으로 각자로 존재할 수 있는 본성이 나한테 없어. 그건 뭐예요? 제법, 그러니까 본무자성. 본무자성이다. 그러니까 이 제법, 무아. 무아라는 말은 뭐냐? 그건 뭐냐? 관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즉, 인연으로 돼 있다. 그것을 조견, 오온, 개공. 이 세계가 모두 관계로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도일체 고액. 일체의 모든 고통을 건너갔다. 도일체, 도. 도. 건너간다. 건너간다. 도일체 건너간다. 도일체 건너간다. 거기서 조견, 오온, 개공. 오온. 오온이 모두 공이다. 오온이 모두 공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또 제법 무아. 제법 무아. 제법 무아다. 그러면은 무아, 나를 무화시킨다. 무아한다. 나를 장례시킨다.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이 뭐기 때문에 가능해요? 공이기 때문에. 이 세계 공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공이요. 다 인연으로 돼 있어. 관계로 돼 있어. 도덕경 안에는 무아라는 말은 직접 나오진 않아요. 직접 나오진 않지만은 도덕경에서는 이 무아적 성향을 보이죠. 왜 직접 나오지는 않느냐? 도덕경에서는 아직 개별적 주체의 수양에 관한 내용, 이것은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에요. 노자 실력으로는 그 말을 할 정도가 아니야. 아직 인간의 사유가 진화해서 동양에서는 장자 정도가 돼야, 장자나 관자나 이 정도 때 와야 이제 나라는 개념이 생겨요. 여기서 나라는 개념은 범주로서의 나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지칭하는 내가 아니라 범주로서의 나가, 이 도덕경 노자 때는 아직 출현을 못해. 그러니까 노자는 무아라는 말은 하지를 못해죠. 하지를 못해. 왜? 그냥 노자가 그 정도 공부는 아직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서 이런 경향은 무위라는 경향으로 많이 나타나요. 무위라는. 이게 노자 안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은 아직 나올 때가 못 됐지만 유의하는 주체냐 무의하는 주체냐라고는 구분이 되는데, 무의하는 주체는 즉 나중에 장자가 말하는 무아적 주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야학에서는 공이, 이 세계가 생겨먹은 모습이 공이요. 그러니까 무아를 해야 돼. 무아로 되어 있고 무아를 해야만 돼. 그런데 노자에서는 이 세계가 어떤 본질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반대편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노자는 뭐라고 표시했냐? 그것을 유무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무상생.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앞에서 해놓은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너무나 재미있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초점이 흐려진다 하는 것은 나를 매우 절망스럽게 해요. 자, 여기서는 도덕경에서는 유무상생이에요. 유하고 무가 서로 의존해서 살고 있어. 유인 이유가 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와의 관계 속에 있어. 무가 무인 이유가 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와의 관계에 의해서 무로 드러나요. 자, 본질을 토대로 한다. 그 말은 내가 나인 이유가 나한테 있어야 돼. 유가 유인 이유가 유한테 있어야 돼. 무가 무인 이유가 무한테 있어야 돼. 그런데 노자에서는 무가 무인 이유가 무한테 있지 않아. 유에 의존해야만 무가 돼. 유가 유인 이유가 유한테 있지 않아. 무와의 관계로 스며들어 있어야만 유로 드러나요. 자, 그러니까 반야학에서 공이라고 한 것을 도덕경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유무 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노자에서는 무의적 자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구조를 지금 나는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구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하, 나를 죽인다. 나를 죽인다 하면은 나를 무화시킨다. 이 말은 무화시킬 수 있어야 무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무화시키는 것이 인정이 되는 어떤 존재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존재론이 반야학에서는 공이고 노자한테서는 유무상생이었다. 그럼 장자한테서는 뭐냐 그것이? 장자한테서는 그것이 기예요. 기.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이 생긴다 하는 것은 기가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인간은 기가 이렇게 모여서 인간이고 동물은 기가 저렇게 모여서 동물이야. 쥐는 기가 저렇게 모여서 쥐고 인간 가운데는 쥐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의 다른 것도 다 기가 다르게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죽는다는 건 뭐냐? 기가 흩어지면 죽는 거야. 기가 모이면 생겨나는 거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성은 견고한 틀에 갇혀 있어요? 느슨한 틀 속에 개방되어 있어요? 느슨한 틀 속에 개방되어 있어요. 개방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는 장자 철학 안에서는 내가 나중에 책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책상이 될 수 있다고 할 때는 좋아요. 자, 미국 대통령은 안 하겠습니다. 자,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죠. 자, 그러니까 불교 반야학이나 도덕경이나 장자는 다 이 세계가 뭔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로 되어 있다는 관계로. 관계로 되어 있다는 말은 먼질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는 근거를 그것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요.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이유를 그냥 어떤 요소들의 관계로만 이해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관계론이에요. 장자는 기관계론이에요. 노자는 유무상생 관계론이에요. 불교는 공관계론이에요. 공관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론을
관계론을 신봉하면 무아나 탈아나 상아나 망하의 노선은 당연한 노선이 된다. 당연한 노선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치밀한 논리 구조로 딱 짜여져 있어요. 이게 철학이에요. 이것이 치밀한 논리 구조로 쫙 짜여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사상이라고 그래요.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 안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치밀하게 딱 짜여졌고 이 치밀한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하면 두 가지 큰 장점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장점.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게 이해하는 훈련과 이해를 통해서 내가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철학적인 높이로 상승해요. 철학적인 높이로 상승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제일 첫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장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를 통해서 혹은 장자를 이용해서 철학 공부를 한다. 이 이야기는 생각나시죠? 네, 이야기 생각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교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세계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런 무아라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는 구조다. 봐라는 아니고 보십시오. 노자도 유형은 다르지만 그렇게 비슷합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노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자도 내용은 다르지만 기를 관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구조 전체를 통으로 장악하는 훈련을 해야 내가 지적으로 확 성장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구조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하나하나 외워야 돼. 하나하나 외우면 피도 안 되고 살도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자가 나는 나를 살해했다. 나는 나를 장례지냈다. 이 말을 하는 거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존재론적 근거가 뭐예요? 기관계론. 자, 지금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펼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상아라고 할 때 그때 장례 지내야 되는 나는 뭐냐? 어떤 가치와 이념과 특정한 내용의 지식으로 갇힌 자기예요. 이 중국의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가치의 결탁으로 되어 있는 자. 가치 결탁으로 되어 있는 자. 자기가 어떤 가치론과 이념과 지식으로 딱 갖춰져 있는 자. 그러면 이 이념과 신념과 어떤 특정한 지식으로 갇혀 있는 자들이 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기적 효용성 때문에 그래요.
단기적 효용성 때문에. 그것이 이 세계와 관계할 때 어떤 특정한 관점에 갇혀 있으면 이 세계와 관계할 때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수고. 다시 말하지만은 뭐 헤어진 첫사랑이 떠오른다. 어저께 술 마시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막 떠오른다.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잡념이에요. 잡념과 생각을 혼동하면 안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의도적이어야 돼요. 의도적.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채 목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의식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은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특정한 생각, 특정한 기준, 이념, 가치관 이것이 있으면은 이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특정한 가치관에 갇히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나냐. 목소리가 커져.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매우 선명해져요. 선명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선명하고 그 다음에 수고를 안 해도 세계가 다 해석되고 수고를 안 해도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고 수고를 안 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 안 한 채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 포기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왜 단어들이 왜 이렇게 가격하냐. 네가 가진 그 신념과 가치관,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네가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야.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너를 장례 지내야 돼. 장례 지내야 돼. 그러니까 너를 장례 지내야 돼. 너를 살해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꾸기가 어려워.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지만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인간은 참 안 바뀐다. 인간은 참 안 바뀐다. 이거는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안 바뀐다. 그러면은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 좁은 인식으로 가진 그 진실이 너한테는 다야. 너한테 그 이상은 없어. 너한테 다시는 황홀경이라는 건 없어.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고 네가 가진 진실 이상을 경험하고 싶고 세계 전체성과 한번 합일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살하고 와. 너를 죽이고 와. 죽이고 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추수편에서 하백이, 즉 황하의 신이
황하의 신이면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의기양양하고 자기한테 충분히 충만해도 그 정도면 돼. 그런데 하백이 홍수가 났으니까, 홍수가 나니까 뭐야. 저쪽에 있는 것이 말인지 소인지도 분간이 안 되고, 이게 쫙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찬 거는 뭐야. 온 세상의 돈이 다 내 거 같고, 다 이게 충만해 가득 차. 모두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 같고. 그래가지고 둥둥 떠서, 그때 표정이 얼마나 오만해 보였겠어요. 둥둥 떠서 바다에 이르러. 바다에 이르러서 바다의 신 북해약을 만나요. 북해약을 만나서 보니까 황하의 신이 갑자기 기가 죽어요. 야, 북해약,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나는 이 세상을 모르고 갈 뻔했습니다. 그쪽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북해약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너의 부족함을 보았으니 이제 더불어 도를 논할 수 있겠다. 도를 논할 수 있겠다. 자기의 부족함, 각성, 자각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백은 북해약 보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네가 아무리 나보다 더 넓은 데 살아도 우리 밥 3끼 먹는 건 똑같아. 우리 밥 3끼 먹는 건 똑같아. 네가 아무리 나보다 지식이 많아도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라고, 이것도 최고라고 내두르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백은 자기 부족함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상아를 한 거예요. 오상아. 그래서 어떻게? 이 세계의 진실, 이 세계의 진실, 혹은 전체성, 이것과 합일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었다. 왜 우리가 오상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어려운 점이다. 아주 어렵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성자유가, 선생님,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뭡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마시는 게 없으면 안 마시는데 있으면 꼭 마셔져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남곽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까 뭐 땅의 피리와 인간의 피리와 하늘의 피리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늘의 피리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바람을 불어줘서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은 그 무엇이겠느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말을 맺혀요. 자, 그러면은 어떤 최초의 출발, 가장 높은 것, 혹은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원, 혹은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원. 그 바람을 불게 하는 그 근원은 무엇이냐? 그런데 장자는 끝까지 근원이 무엇이다 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 근원은 도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개 문장을 더 보겠지만, 물론 오늘은 아니에요. 그 문장을 더 보겠지만, 거기서도 장자는 계속 무한소급을 하는 그것으로 끝내지, 무한소급에서 어디에 딱 멈추는 그 지점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것은 무엇과 똑같느냐? 건너가기,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지혜지, 건너가면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최고 지혜가 아니다고 하는 반야학과 정신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긍정한다, 이 세계의 어떤 토대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 토대는 절대 순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존재적인 최고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긍정하는 한
인간은 근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어떤 근원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은 근원이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는 철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원이라는 것이 가지면은, 근원이라는 것을 가지면은 그 철학은 목적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론으로 빠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본질을 긍정하면 근원을 추구하거나 목적을 추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말은 전부 이해가 되시죠? 네. 목적을 추구하는. 그럼 목적을 추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적을 추구하면은 이 목적은 이상으로 설정되죠. 이상으로 설정돼요. 이상으로 설정됐다 하면 이것은 뭔 준이 되겠어요? 기준이 돼요. 기준이 돼. 이 기준이 되면은 모든 사태는 이 목적을 근거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된다. 기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음 단계에 뭘 나타내? 기준 하면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구분. 처음 듣는 척 하지 마세요. 지금 대답한 분들이 지금 계세요. 구분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배제. 배제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억압. 이것이 일련의 하나의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목적을 갖는다 하면 기준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목적을 갖으면 기준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준을 갖는다. 기준을 가지면 구분을 한다. 구분을 하면 배제를 하고 배제를 낳으면은 억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폭력을 낳는 어떤 하나의 노선이다. 노선이다. 그래 목적을 가지면은 목적을 갖는 목적 자체의 삶 전체가 제한된다. 그러면은 목적을 갖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기 쉽게 내가 뭐 설명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예를 찾는데 예가 잘 찾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뭐 재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저는 이게 좀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내 이제 어렴풋한 내 어떤 목적이나 목표랄지 이런 거는 뭐였냐면은 40살 때까지는 공부만 하자. 40살 때까지는 공부만 하자. 이제 이거 하나만 정했어요. 40살 때까지 공부만 하자. 이걸 나중에는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좀 포장해서 깨달음 공부를 좀 하자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건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어쨌든 40살 때까지는 공부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38인가 9살 때 이제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공부만 하자라고 결정하면서 내 머릿속에 모호하게 그렸던 그 인생하고 점점 달라져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교수를 그만뒀어요. 잘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를 그만뒀어요. 교수를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지금 계속 사는 모습은 40살 때까지 공부만 하자 할 때 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이상한
어떤 느낌들, 그것만 나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어쩔 때 자다가 아이고 그 생각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나를 칭찬을 몇 번 해준 적이 있는데, 내가 어려서 내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 교수가 되는 것을 내가 꿈으로 가졌다면은 교수를 하는 그 일보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보다 더 넓은 진실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40살 때까지는 공부만 하려고 이 이야기를 젊은 시절에 해가지고 누구에겐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은 적이 있는데, 욕을 먹고도 내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참 괜찮았다. 참 이야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 자식을 기를 때도 무엇이 되라고 기르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살라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더 넓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 이 이야기는 몇 번 제가 한 건데, 고등학교도 진학률, 그러니까 대학 합격률, 어느 대학 몇 명 합격하고 어느 대학 몇 명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합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하고, 또한 자유롭게 자유로운 인격을 만들어내겠다, 독립적인 인격을 만들어내겠다, 헌신하는 인격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학교하고 퀄리티는 엄청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루어낸 성취도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를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방송국도 우리나라를 좀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랄지,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달지 하는 방송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어떤 방송국은 시청률에만 목매다는 방송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시청률에만 목매다는 방송국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 방송국이 방송국으로 제대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목표를 지향하지 못하고, 목적을 지향하지 못하고 목표에 갇히는가? 그 뭐냐? 세계를 보는 눈이 매우 짧기 때문이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짧기 때문이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사랑한 다음에 거기서 직업도 나오고 성적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사랑하는 이것은 빠져버리고 성적과 직업만 나오면은, 그 성적과 직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더라도 그 사람은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도 갖지 못하고, 나를 믿고 남을 믿는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런 인격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떤 직업을 갖는데 성공한 인간하고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갖지 못한 인격하고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상아라는 것은 가치와 짧은 어떤 신념에 갇혀 있는 너를 죽이면 황홀경에 빠진다. 이 세계의 진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루게 된다. 큰 성취를 이루는 노선이 네가 어떤 목표에 갇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목적을 추구할 때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야. 우리는 주위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고 박수 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작회도 없어. 훌륭한 사람을 보는 거는 그 훌륭한 그 훌륭한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고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형은 다르겠지만 나도 어떻게 해서 훌륭해 보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빌 게이츠는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빌 게이츠는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PC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자기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것이 인간으로 사는데 매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간 거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빌 게이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상아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꾼다면 너는 목표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타고난 네 재능, 실력을 발휘도 못해. 그러니까 목표에 갇혀 있는 이 삶의 방식을 끊어버려. 그리고 목적을 가져봐. 그렇게도 응용할 수 있겠어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자유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례, 천례, 지례, 일례, 천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근원을 말하지 않는다. 그 근원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근원이라는 것이 장자한테서는 의미가 없고 근원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목적론에 빠지고 목적론에 빠진다는 것은 특정한 기준을 갖게 되고 특정한 기준을 갖게 되면은 배제하고 구분하고 억압하는 이 일을 한다. 그리고 목적을 갖는 한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갖는 한 너는 그 특정한 기준에 갇히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성취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자는 이렇게까지 매끈하게는 설명을 못 했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거는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죠. 이게 오상아가 안 된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훌륭한 지혜, 큰 지혜는 한가해요. 한가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넓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가해, 편안해. 근데 지식이 넓고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급하지가 않아.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넓은 어떤 태도를 보여줘요. 근데 지혜가 지혜가 다지면은 간간, 그냥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그게 이제 우리가 말 꼬투리를 잡는달지, 그 다음에 논리 게임을 하려고 한달지 하는 이렇게 아주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큰 지혜는 그냥 이렇게 넓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그 안에 있는 조그만 틈새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대지 하나, 소지 간간. 대언, 여기는 염염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담담일 거예요. 삼수변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담담. 큰 말은 그렇게 뭐 짜릿한 아주 자극적인 맛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담담해. 그런데 소언 담담. 여기도 이것도 담인데 첨이라고도 있고 섬이라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여기 이렇게 썼죠. 첨이라고도 있고 섬이라고도 있고 담이라고도 있는데 뭐가 자자자자자 많은 것을 표현할 때는 담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큰 말은 그냥 담담하고, 작은 말은 그냥 말이 많아.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나 제가 옆에서 본 바에 의하면 수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고 하나는 말수가 준다는 거예요. 말수가 준다. 자, 저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작은 말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많고 큰 말은 이렇게 담담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아직 이 오상화가 안 된, 아주 이렇게 이 책에서는 세속적인 인간 뭐 이렇게 이랬는데 그냥 작은 인간. 그 다음에 어떤 가치에 갇혀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은 잠을 자면 꿈이 많아. 잠을 자면 꿈이 많고, 그 다음에 깨어 있을 때는 몸이 바빠. 저는 아주 바빠요. 이렇게 몸이 바빠. 쉴 새가 없어. 이 일 저 일 다 간섭해. 이 일 저 일 간섭. 생활이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아. 이렇게 단조롭지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복잡해. 그다음 이 사람도 관계하고 저 사람도 관계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 꼭 분쟁을 만들어. 왜 웃으세요? 분쟁을 만들고 꼭 거기서 다툼을 만들어내. 대개는 끝이 안 좋아. 이게 분쟁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날마다 그런 걸로 속을 썩어.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는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음흉한 사람도 있고 깐깐한 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남의 지탄을 두려워해. 남이 어떻게 말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이것을 두려워해. 이것을 걱정해. 그래가지고 누가 나쁘게 좀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 깜짝 놀래. 그래가 좀만 더 큰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넋을 잃어. 넋을 잃어. 깜짝 놀래. 그리고 자기 좀 기분 나쁜, 좀 자기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면은 팍 해. 이렇게. 그래서 안색까지 달라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가릴 때,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즉 특정한 가치관과 신념과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시비를 가릴 때는 얼마나 모질게 가르는지 화를 당겼다가 세게 놓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모질기라는 것이 이 정도로 모질다. 그 사람들이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때는 그 끈덕진 고집이라는 것이 맹세를 한 사람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날로 기운이 쇠약해져서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초목이 말라서 시들어가는 것과 같다. 정력과 기력을 거기다 다 쓰고 있는 아무 의미 없는 데다가. 일단 탐욕에 빠져버리면, 일단 특정한 가치관에 빠져버리면, 일단 특정한 신념을 가져버리면 그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슬픈 이야기야.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하다. 어떤 특정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져버리면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례 지내야 된다로 이야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있는 직원들을 막 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거인데 안 될 거인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어디서 데려와서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바뀌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서 장자는 좀 우리한테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치에 결탁돼 버리면, 어떤 신념에 일단 갇히고 그것을 확신해 버리면 순수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늙어서까지 그것을 계속 더 키우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꽉 막힌 것과 같아. 이미 죽음에 가까워진 마음은 다시 회생시킬 수가 없다. 근사지심, 죽음에 가까워진 마음, 거의 죽은 마음, 거의 죽은 마음은 할 수 없다. 뭔가 하게 할 수 없다. 양기를 회복하게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양기는 음양할 때 그 양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시 햇볕이 들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생시킬 수가 없다. 다시 살아나게 할 수가 없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근사지심까지는 안 가야 된다. 근사지심까지는 안 가요. 그러면 왜 근사라고 그랬느냐? 이 도가 계열에서는 죽은 것은 딱딱하고 산 것은 부드럽다고 그래요. 뭐 도가 계열에서 주로 그걸 많이 인용을 해서 그렇지 또 사실이죠. 이것이 사실이죠. 태풍이 심하게 불 때 저 나무에 다른 나무는 다 휘청휘청 흔들리는데 한 나무만 의연하게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가서 보면 죽은 나무. 산 나무는 흔들려. 죽은 나무는 뻣뻣해. 산 나무는 흔들리고 죽은 나무는 뻣뻣해요.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점점 뻣뻣해지고 젊을 때는 몸이 부드러워. 죽음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생각이 뻣뻣해져.
젊을 때는 생각이 부드러워. 생각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가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어떤 가치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어떤 가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어떤 가치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 우리가 흔히들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적이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건 사회주의적이잖아. 그런데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네 말은 어쩐지 국가주의 같아. 그런데 국가주의를 놓고 말하면은 그냥 어떤 말도 나눌 수가 없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스스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말할 때는 전쟁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 혁명에 대해서 말할 때는 혁명에 대해서 새로운 호기심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호기심을 발동시키지 않는 모든 신념과 확신은 다 그 사람을 죽음에 가까운 마음으로 만들어요. 자기를 뻣뻣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뻣뻣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부드럽게 하는 건 뭐냐?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뻣뻣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그 살아본 그 환경과 풍경은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풍경이에요. 풍경이야.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사태 자체를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봐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들, 지식들, 인식의 틀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그것을 봐라. 그 말은 뭐냐? 그것을 궁금해해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가치에 갇혀서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시비를 가릴 때 그 모질기라는 것이 활을 세게 당겼다 놓는 것과 같고 그 승리, 거기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맹세라도 한 것 같다.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면은 본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 그렇게 죽어가는 수밖에 없다. 죽음에 가까워진 마음을 두 번 다시 회생시킬 수는 없는 마음이다. 없는 법이다. 뻣뻣해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라. 자, 이 말입니다. 뻣뻣해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라. 이 말을 장자는
오상아. 나를 장례 지낸다. 나를 살해한다. 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이 4시 반이 됐네요. 오늘은 정말 재밌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자, 나는 원래 계획은 마지막을 우리가 굉장히 희망차고 즐겁게 하려고 했으나 장자가 그렇게 써놓은 탓에 좀 오늘은 무겁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